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동 콘텐츠 개발의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박준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10차시 로드셀과 무게 센서라는 주제로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어떤 무게값을 기본적인 어떤 저울이죠. 저울을 구현하는 그런 배선 방법과 어떤 로드셀의 원리,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코딩해서 값을 읽어올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셀은 그림에서 보는 어떤 이런 하얀색 금속입니다. 금속 형태의 이런 제품, 부품을 로드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어떤 하중을 읽어오는 최소한 어떤 장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무게를 읽어오는 거는 이런 로드셀을 활용하고, 로드셀 종류가 뭐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어떤 이런 바 타입의 어떤 형태가 있고, 어, 약간 좀 다른 형태의 로드셀 이런 것도 있고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장치로부터 어떤 아날로그 값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그 아날로그 투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팅 해주는 모듈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무게 체중계라든가 많이 쓰이는 모듈로 HX711 모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셀의 선택은 측정하려는 이제 무게가 이제 가벼운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체중을 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무거운 형태 그런 것들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로드셀의 제품의 이제 선택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로드셀에서 받아서 디지털로 컨버팅 해주는 HS711 모듈은 뭐 어떤 걸 써도 이제 커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드셀이라는 부품을 사용해서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무게 센서,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무게값을 읽어오게 되는지 좀 알아두면은 코딩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무게라는 것들은 어떤 이 부품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원리를 좀 알게 되면은 캘리브레이션 과정도 좀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 왼쪽에 있는 보면은 회색 바 형태의 이제 요게 이제 로드셀인 거고, 가운데는 이제 구멍이 두 개가 뚫려서 이제 실제로도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고, 그 다음에 R1부터 R4까지 4개의 정황 범위를 측정하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가닥, 이 로드셀이 4개의 가닥 출력을 나타내는 4개의 가닥, 실제로 이제 HX 모듈과 연결이 되는 4개의 선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의 그림에서 보면은 실제 연결도 여기 파란색 상판하고 이제 하판이 이제 연결되는데, 서로 다른 부위에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건을 올려놓거나 이제 하중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눌림이 발생하게 되고, 이 구멍이 뚫린 부분, 이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금속이기 때문에 확 휘어지진 않지만은 굉장히 미세한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어떤 저항값의 형태로 이제 읽어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HX711 모듈은 이 로드셀에 전압을 흘려서 되돌아오는 전압의 저항, 전압을 재고, 그래서 이런 저항값을 계산하고, 그 저항값을 토대로 무게값을 측정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활용을 할 때는 실제로 이제 아두이노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HX711 모듈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림 보면은
그라운드가 있고, 기본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VCC가 있고, 중간에 이제 데이터 클럽 형태로 아두이노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두 핀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라운드하고 전원 빼고. 그 다음에 이제 HX711 모듈이 기본적으로 6개의 연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로드셀하고 이렇게 4개의 핀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만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아두이노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HX711 모듈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무게를 측정하는 모듈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로드셀의 이제 크기,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가해지는 하중이 동일을 하더라도 이제 전기적 특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 제품, 제가 예를 들어서 또 로드셀 제품을 똑같은 걸 2개를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게를 측정했을 때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센서들은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로드셀 HX711 모듈 같은 경우는 원하는 값과는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HX711 모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그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보통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제가 샘플로 사용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그 캘리브레이션 절차이고, 만약에 HX711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은 형태의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뭐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절차대로 코드를 구현을 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제가 사용하는 HX 라이브러리 711 라이브러리에서 캘리브레이션 절차는 보통은 이제 비슷한 이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0점 조정을 위해서 로드셀 위에 하중이 없는 상태,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이제 아이들인 상태로 우선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setScale이라는 함수를 인자 없이, 파라미터 없이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tear라는 함수를 연속해서 호출을 해서 0점 조정을 수행합니다.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0점 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로드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 뭐 예를 들어서 1kg면 1kg, 500g이면 500g, 그 로드셀에 적정 하중을 가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해서 그 무게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get unit 함수, 이거는 실제 무게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아래 인자값 10은 측정할 때마다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10번을 측정해서 평균 값을 리터럴 하도록 해주는 그런 함수를 좀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무게를 리턴을 할 텐데, 우리가 이미 이제 그 무게는 알고 있죠. 다른 저울을 통해서 알고 있는 무게를 측정한 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스텝에서 측정한 무게, 그 리턴 받은 무게를 실제 무게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kg짜리 무게를 올렸더니 2kg라고 얘가 측정을 해서 리턴을 했다. 그러면 측정한 무게는 2kg가 되고 실제 무게는 이제 1kg죠. 2 나누기 해서 캘리브레이션 팩터가 2가 되는 거죠. 이 값을 근거로 캘리브레이션 셋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이때는 스텝 2에서는 인자 없이 불렀는데, 이때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값, 즉 도출된 캘리브레이션 팩터 값, 지금 위의 예제 경우는 2였죠. 2라는 값을 넣어서 함수를 호출해서 다시 캘리브레이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정확한 실제로 이제 측정을 했더니 무게가 이제 1kg짜리면 실제로 무게가 1kg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 값이 나올 때까지 4번과 5번 단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행을 해서 정확한 값이 나왔을 때 그때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멈추게 되게 돼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캘리브레이션 단계는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호출하는 함수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라이브러리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라이브러리는 이런 복잡한 단계 없이 그냥 함수 호출 한 번만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함수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로드셀 센서를 통해서 아두이노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실제 무게를 읽어올 수 있는 어떤 배선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다른 예제와 동일하게 읽은 무게값과 캘리브레이션 팩터 값을 표시해 줄 수 있는 LCD 모드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단계별로 저우리의 무게 아무것도 안 올리고 치웠다가 또 특정 어떤 알려진 무게를 올려놓고 또 측정을 하고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가게 해주는 탭 스위치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탭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한 번 누르면 또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떤 스텝인지 LCD에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배선 구성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무게 센서를 위해서 HX711 모듈하고 그다음에 로드셀 연결해서 이제 배선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각각의 연결된 배선 매핑은 아두이노에 연결된 매핑은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과 동일합니다. HX711 모듈 같은 경우는 5V하고 그라운드 외에 디지털 핀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제 데이터와 클럭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LCD 같은 경우도 A4번 핀과 A5번 핀을 사용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앞서 구성한 아두이노와 로드셀 그 상태에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HX711 라이브러리를 그 아두이노 IDE에서 추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합니다. 그 다음에 로드셀에 연결된 핀 맵이 2번, 3번 사용하기 때문에 핀 맵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 의 경우 이제 탭 스위치를 달았죠. 이제 10번, 13번 핀을 연결을 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LCD 인스턴스 초기화를 해주는데 여기 보면 이제 HX711 스케일이라는 인스턴스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관련된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업 함수에서 LCD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탭 스위치죠. 인풋 풀업으로 이제 핀 모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요 라이브러리 생성한 인스턴스 이제 비긴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초기화를 진행하게 되고 이때 연결된 이제 데이터 핀하고 클럭 핀을 같이 이제 넣어주면은 라이브러리 초기화 라이브러리가 이제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셋업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는 이 예제의 경우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HX711 모듈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아니라 여기서 작성한 함수, 아까 설명드렸던 캘리브레이션 단계를 구현한 그 함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이제 선언을 했는데 캘리브레이션 팩터라고 해서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측정된 캘리브레이션 값, 팩터 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루프 함수에서 이제 메인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루프는 이제 셋업에서 캘리브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캘리브레이션이 수행이 완료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매번 동일한 이제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루프 함수에서 그 저울에 특정 하중의 무게를 올려놓으면은 그 값을 지금 스케일의 그 get unit 함수를 호출해서 5번 측정해서 평균 값을 리턴하는 함수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로 이제 리턴이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해서
0.4536 값을 곱해주면은 이 밸류에 킬로그램 단위로 무게가 이제 측정이 되게 되죠. 측정이 되면은 LCD에 첫 번째 칸에 이제 그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계산된 캘리브레이션 팩터 값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함수로 코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셋업 함수에서 호출이 되는 캘리브레이션 함수의 코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 함수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단계별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을 이제 구현한 건데요. 그 과정을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일단은 매크로로 구현했고요. 일단 첫 번째 스테이트는 스텝 1에서 시작하는 걸로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while문은 캘리브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수행을 할 거고요. while문 들어가자마자 스위치문에서 현재 스테이트에 맞는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텝 1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LCD에 스텝 1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사용자가 해야 될 동작을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empty the scale 해서 스케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라는 이제 내용이죠. 그리고 탭 스위치가 로우가 되면은 로우가 되는지 이렇게 눌려졌는지 확인하는 거죠. 눌려지면은 set scale 함수를 인자 없이 호출하고 그 다음에 scale 인스턴스에 tear 함수를 이어서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2번 스테이트로 바꿔서 동작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while문 함수로 다시 들어왔을 때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고 스위치문을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스텝 1이 아니라 이제 스텝 2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스텝 2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텝 2로 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스텝 2 앞부분에서는 LCD의 표시 스텝 2라는 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특정 무게를 스케일에 저울에 올리도록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탭 스위치를 판단을 해서 로우가 되면은 스위치가 눌려지면은 get unit 함수를 호출해서 밸류 무게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보면은 읽어온 무게값을 실제 무게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3kg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밸류를 3으로 나눠서 다시 set 스케일 함수 이게 이제 캘리브레이션 팩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7kg가 나왔다. 그럼 7 나누기 3 하면 2.5가 되는 거죠. 6kg가 됐다. 그러면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값을 캘리브레이션 팩터로 해서 set scale 함수를 부르게 되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스테이트를 3으로 바꾸고 그 스위치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이 3으로 바뀌고 스위치를 빠져나가게 되면 앞서 코드에서는 안 보이겠지만은 다시 스위치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스텝 3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스텝 3에서는 캘리브레이션 값을 스텝 3이라고 표시하고 밑에 옆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값 실제로 측정된 계산된 캘리브레이션 팩터 값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울 위에 있는 무게를 측정해서 읽어주고 킬로그램 단위로 이제 변경을 해주고 캘리브레이션 이후에 애프터 캘리브레이션에서 이후의 값이라 해서 실제 측정한 무게를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탭 스위치가 또 눌려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던이 true가 되면서 앞서 보셨던 슬라이드에 while문이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캘리브레이션 함수는 리턴이 되게 됩니다. 리턴이 되면은 아까 처음 보셨던 루프 함수에서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무게 측정하는 게 가능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캘리브레이션 함수를 직접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선 코드 예제에서 캘리브레이션 셋업 함수에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그 코드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아두이노가 재부팅 할 때마다 매번 셋업 함수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호출을 하면은 매번 이런 복잡한 스텝을 거쳐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아두이노에 보면은 전원이 꺼지더라도 어떤 특정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EEPROM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롬이고 전원이 꺼지더라도 그 값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죠. 우노 같은 경우는 512바이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메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서 이제 4KB 정도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셀을 활용하는 코드 예제에서는 이 EEPROM을 활용해서 재부팅, 이미 캘리브레이션이 되었다면 그 값을 저장을 해놓고 다시 캘리브레이션 하는 다시 하는 그런 불편을 없애고 재부팅한 경우는 그냥 바로 캘리브레이션 없이 바로 무게를 잴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두이노의 기본 라이브러리에 이제 EEPROM 리드라이트하는 함수가 제공이 되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리드라이트를 한 바이트씩 사실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바이트씩 리드하고 한 바이트씩 라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산한 캘리브레이션 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플롯 형태이기 때문에 8바이트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바이트의 자료 구조를 한 바이트씩 저장하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저장을 하려면은 중간에 어떤 웨퍼 함수 같은 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EEPROM을 사용을 하려면 그 아두이노에 EEPROM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EEPROM이 뭐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값 하나만을 이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위치를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0번째 바이트부터 저장하면 되지만 이 EEPROM에 다양한 정보들이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은 EEPROM이 저장되는 위치를 이제 어드레스라는 형태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저장하기 때문에 0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선 예제에서 보셨던 값 그대로 이제 셋업이나 루프 함수가 구현이 되고, 셋업 함수에서 달라지는 거는 매번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EEPROM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해당 주소에서 EEPROM 캘리브레이션 값을 읽어와서 캘리브레이션 팩터로 변수에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이러고 이제 set scale 함수를 EO 팩터 함수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캘리브레이션이 셋업 함수에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루프 함수에서는 혹시 이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수행을 하고, 그래서 뭐 버튼을 눌렀을 때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든가 수행을 하고 그 구해진 캘리브레이션 값을 EEPROM에 저장하는 경우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이제 set EEPROM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저장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EEPROM 이 8바이트 캘리브레이션 팩터를 저장할 수 있는 EEPROM에 저장할 수 있는 get 함수와 set 함수를 구현을 하면 되겠죠. 우선 get 함수를 보면은 어드레스는 0번일 거고 특정 이 0번째 주소에서 EEPROM을 읽어와서 그 값을 리턴해 주는 형태죠. 이 경우 확인을 해보면은 복잡한 포인트 연산으로 이제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EEPROM에서 읽어와서 이제 이게 롱이 이제 8바이트이기 때문에 포르트 8바이트고 8바이트이기 때문에 EEPROM에서 특정 위치서부터 8번을 읽어가지고 이 롱 변수에다가 이 벨이라는 변수에다 이제 넣어주는 포인트 연산을 통해서 넣어주게 되고, 그 값을 리턴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8개의 바이트를 연속해서 읽어와서 실제로 그 자료형에 맞는 값으로 이제 다시 어사인을 해주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set EEPROM은
특정 값을 인자로 받으면 그 값의 포인트를 p라는 포인트 변수로 어, 변환을 어사인을 하고 그 p라는 주소에 있는 값을 실제로는 8바이트인데 한 바이트씩 8번이 포룹을 8번을 돌게 되죠. 그렇게 EEPROM write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0번째 주소부터 8개의 바이트가 이제 EEPROM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저장된 값은 당연히 get EEPROM 함수에서도 당연히 읽어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별도로 구현을 하면은 자유형하고 무관하게 내가 저장하려는 값을 아두이노 EEPROM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차시에서는 로드셀과 무게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은 로드셀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는지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형태하고 규격이 다양해서 거기에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셀과 같이 이 값들을 디지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AD 컨버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HX711이라는 모듈을 활용해서 무게 센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로드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반드시 캘리브레이션 절차가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고 이 캘리브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는 그 HX711 라이브러리,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공해주는 함수를 다양한 형태의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에 맞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 해당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의 GitHub이나 이런 사이트 가보게 되면 리드미의 중간쯤 보시면 캘리브레이션 하려면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스텝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값들, 그 내용들을 실제로 코드상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캘리브레이션 팩터가 이제 계산이 됐는데 이 값이 저장이 안 되고 저장이 안 된다면은 아두이노가 매번 부팅할 때마다 그 복잡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산된 캘리브레이션 값들을 EEPROM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재부팅 할 때는 그 EEPROM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바로 초기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차시 로드셀과 무게 센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용된 라이브러리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그 GitHub 위치 참고하시면 됩니다.